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은현장 씨는 가세연, 김세희 때문에 실제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세희의 허위사실 유포로 50억 매출 손실을 봤다. 본인 회사에. 굉장히 그 참신한 방식으로 네. 김세희를 응징하고 있습니다. 오. 은현장 씨는 가세연 지분 50%를 매입을 한 거야. 오. 대한민국에는 진짜 뉴스가 많잖아요. 너무 많나요? 너무 네. 많은 뉴스 중에 오직 가로세로 뉴스만 다루는 사람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마침 이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오늘은 분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 아주 그 통쾌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아주 재밌고 통쾌하고 오. 아주 행복한 그런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세연 이슈에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는 분입니다. 황희두 이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네란이라는 책을 낸 작가 황희두입니다. 아, 사이버네라. 아,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앵커님 덕분에 광고 소개가 됐었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 얘기 바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또 그걸로 인사를 하네. 사이버네라.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이따가 쭉 다루겠지만 아까 뭐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팸코 수계 만행도 끝나지 않았다. 다시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서 네. 오늘 준비한 그 준적준 커뮤니티 폴더를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도 이준석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군요. 예. 이분은 일단 이준석으로 몸을 이렇게 푼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어떤 이슈를 갖고 와도 일단은 이준석으로 몸을 풀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가세연을 진짜 온몸으로 막아서고 맞서 싸웠던 대한민국 기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 정말 가세연 이슈를 저희가 다룰 때마다 항상 이분이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도 나와 주셨군요. 강경윤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김도현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제가 네. 불금쇼 때부터 최영규도 워낙 팬이었던 거 아시죠? 아유, 네,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고맙습니다. 된다. 최영은 되는 주다. 일양주다. 일양주다. 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외부쇼를 이제 못 나오고 이제 시청자로 볼 때 이제 그 워낙 말씀 잘하신 노영희 변호사님이 자꾸 네. 이제 러브라인 만드실 때 네. 불편하더라고요. 뭐야? 역시 찐팬이야. 네. 아, 대단히 새해에는 고맙습니다. 조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애기 태명이 꽃분이었습니다. 이쁜이 꽃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 아닌가? 야, 진짜 대박이다. 네. 고려해서 그렇게. 물론이죠. 와, 진짜로요? 와, 와, 이건 나도 애를 몰랐네. 어떻게 키우시려고 하지? 야. 무슨 생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또 감당이 안 되는 감동인데. 그러니까요. 진짜요? 어. 더 해드려도 되는데. 아, 아유,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한테 너무 또 감사드리는 게 우리 최욱 씨랑 최영진 씨랑 저랑 또 머리 밀었잖아요 그때. 아, 네. 그때 우리 기자님이 기사도 써주셨더라고. 아, 기사. 야. 예,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아. 그렇군요. 예. 보셨군요. 아, 대단히 고맙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리고 또 오늘 좀 여기 아주 어제 연락받고 나왔거든요. 네. 내가 나와야 한다. 아, 회사에 말을 못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제가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왔는데요.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와. 왜 이렇게 부담을 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저희 애기 태명이 꽃분이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큰일이네. 큰일이네. 최영진 씨가 참고로 회사 얘기 안 하고 나왔다가 잘려가지고 여기. 아, 저는 정말 정말 태어날 때부터 SBS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저도요. 사랑하고요. 네. 정말 SBS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SBS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준비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황희두 이사님 이준석으로 몸을 잠깐 좀 풀어볼까요? 줄넘기부터 네, 할까요? 줄넘기 합니다. 예. 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네. 갑자기 이준석이란 정치인 입에서 커뮤니티 끊으라는 말이 나오는 게 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적준 커뮤니티 폴더를 오늘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거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이준석 하면은 커뮤니티 정치한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준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커뮤니티 좀 끊어라 이런 우스꽝스러운 발언을 했어요. 예.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진을 오늘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렇게 커뮤니티 끊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걸 보면서 전 되게 황당했어요. 뭐냐면 이제 아래 사진이 이준석 씨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 일부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뭐 방송에서 이준석이 커뮤니티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서 막 글을 썼어요. 근데 사실 누구도 이준석이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고 비판한 적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맨날 이런 식으로 섀도우 복싱을 해요. 아.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는데 맞아. 딴 거 갖고 와가지고 나 이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특징이 또 있다. 아, 그래서 여기 제가 어느 커뮤니티에든 글이라도 올리던가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본질을 비껴나면서 네. 도망가는. 네, 묻지도 않은 걸 대답하고 있고. 요런 거는 진짜 황희도만 지적 가능한 거야. 맞아. 이런 거. 이게 약간 키보드 워리어 정서거든요. 아. 저도 왕년에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또 밑에 있는 내용 좀 말씀드리면은 진짜 그러네. 예, 그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에 이 두 번째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표구걸이라는 얘기가 또 뒤에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커뮤니티마다 이렇게 글이나 영상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렇게 뭐 민심 경청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유세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표구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사실 이건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그 젊은 척하면서 대학교 다닌 거 그럼 그거는 표구걸이냐 뭐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저런 게 모든 게 표구걸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준석의 특징 중에 자기가 좀 긁힌 게 있으면 반드시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뭐 갈라치기 한다 그러면 이거 민주진영이 갈라치기 하지 않냐. 자기한테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걸 필사적으로 상대한테 뒤집어 씌워요. 이게 맥락이 뭐 연결되든 안 되든 일단 그렇게 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라도 만드는 게 이준석의 이 최후의 저지선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네. 그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참고로 이준석 얘기만 하면 눈 돌아갑니다. 다 전화부 가고 싶어서 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몸을 오래 푸네. 이게 아니 그 실제로 돌아온 반응은 당연히 이제 팸코 소개한테 팸코나 끊으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그러네. 있습니다. 이게 뭐 네. 당연한 반응이죠. 네, 갈라치기는 너 젊은 아니냐. 그쵸. 준서가 팸코 끊어. 네. 헛소리 말고 다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중독이 돼 있냐면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볍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계속 포착된 사진을 보면 팸코 보고 있고 예전엔 엠팍이라는 사이트도 보고 있고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이건 이게 증거네.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건 대선 기간 때인데 실제로 팸코에 올라온 글이 신속하게 이준석 씨 SNS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팸코 유저들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반응한다고? 그대로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팸코 댓글을 그냥 거의 그대로 퍼나르는 식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핸드폰 중독자라는 식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당원들하고 모인다든지 누구랑 이렇게 모이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앉아서 핸드폰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이건 중독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 주변인들도 뭐 이준석의 하루라 그래서 계속 커뮤니티만 보고 있던데 아니 조금 전에 좀 올려준 거 보면은 저 매불쇼에 출연하는 알파고 맞습니다. 네. 아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준석이 형이랑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준석이 형이 자꾸 뭐라는지 알아요? 핸드폰에 커뮤니티 있잖아요. 하면서 그거를 알파고가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알파고 네. 이런 직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곱 번째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이준석의 열혈 지지자들도 등을 돌립니다. 왜냐면은 만나면 원래 얘기도 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잖아요. 근데 계속 핸드폰만 본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리고 심지어 지지자들을 두고 심지어 이준석 그 지키겠다는 집회가 되게 적게 나와서 조롱당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준석을 만난 겁니다. 네. 그럼 좀 신경 써줄만 하잖아요. 팸코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짜로. 지지자 만났을 때도. 지지자분. 그래서 진짜? 반준이 된 거예요. 저런 인간 처음 본다. 아니 만났는데 커뮤니티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거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오 진짜? 그래서 막 톰톰거리면서 안철수 씨 조롱하고 했잖아요. 자기 SNS에 올리고 팸코에 유통되는 걸 즐기고 있더라. 와.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째 커뮤니티만 보니까 이제 황당하더라. 그리고 여덟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또 이준석이 왜 저런지 나오는데 네. 물어봤대요. 이제 좀 청년 정서를 좀 어디서 파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준석의 답. 팸코와 야겔, DC 인사이드. DC 인사이드가 팸코와 야겔이야. DC라고 얘기한 겁니다. 야겔이 야구 갤러리.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커뮤니티에 푹 빠져 있는데 이걸 뭐 어설프게 물타기하는 게 먹히겠냐라는 거고. 사실 이준석은 한마디 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커뮤니티 끊어라. 얘는 지금 1시간 내내 씹어제낍니다. 아니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재밌긴 10번 하네. 사진 보여드리면 진짜 행복해 보이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아니 너무 황당해가지고. 보통 제 사람들은 이제 휴식 취할 때 호캉스 이런 거 할 때 요 석캉스. 이준석으로 그냥 피로 확보입니다. 피로가 풀립니다. 네. 그 10번 사진 보여드리면 AI 합성 사진으로 요새 좀 장난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맞아. 근데 이 사진을 좀 보면은 11번으로 넘어가 보면 좀 이상한 흔적이 좀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맨 밑에 보시면 챗 GPT로 만들었다는 흔적이거든요. 또 오른쪽에 성상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근데 보통 챗 GPT가 좀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검색 많이 하고 하면 이게 녹아 들어가거든요. 키워드가 섞여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논란이 되니까 왼쪽 사진에 보시면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 삭제하고 다시 사진을 올렸다는 흔적이 저기 남아 있는 겁니다. 왼쪽에 빨간 박스 쳐놓은 거. 그래서 그 사진이 지금 원래 첫 번째 올라왔던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그게 지금 나중에 바뀌어서 뭐 GPT 뭐 5에서 다른 마크로 가려놨어요. 근데 저 성상납이라고 얘기를 해서 왜 저런 흔적이 있냐고 누가 물어봤더니 네. 저처럼 차단을 당했습니다. 페이스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상납 네. 이라고 아마도, 보면 되나요? 이거를 질문을 아마도? 평소에 많이 했으면 저게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아니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아니 저게 왜 있냐고. 혹시나 이준석이 너무 검색을 그렇죠. 그 너무- 주제를 많이 다뤄서 그래서 그걸 너무 얼마나 검색을 했으면 저게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질문한 분이 차단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토론을 좋아한다는 분이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찜찜하게 차단당한 건 팩트고. 차단당한 것도 팩트입니다. 인증샷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차단당했어요. 그거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4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페이스북 차단을 안 풀어줍니다. 너는 당연히 싸지. 토론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와, 이 재밌네. 야 재밌다. 야, 요거
재밌네. 아니 어. 저런 현상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예. 야, 이거 재밌네 진짜. 네, 제보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펜코 관련해서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중요한 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12번 사진 말씀드리면 줄넘기 너무 오래 하는. 짧게 핵심만 야, 몸 풀다 지치겠다. 심플하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펜코가 지금 수사 중인 게 있어요.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 잉여로 토토 문제, 그 네. 공직선거법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설 도박장 운영했던 거 방치한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데 네. 관심이 끊어지면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요. 맞아. 흐지부지 돼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꼭 우리가 더 많이 계속 기억하고 알려야 된다. 아. 그래서 13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마무리까지. 이거 국회에서 이번 국감에 반드시 다뤄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상임위별로도 세팅 다 해놨어요. 와. 국회의원 분들, 이따 우리 민주당 의원님도 많이 나오시는데 상임위별로 이거 제발 체크 좀 해달라. 이거 그냥 넘어가면요 앞으로 이 도박 문제 더 심해집니다. 이거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 문제랑 얽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 연결이 안 된 곳이 없네요. 네, 거의 다 다뤄요. 다 다뤄. 네. 행안위, 과방위, 정무위, 문체위, 여가위, 교육위까지. 예. 요거 이제 펜콤아니고요. DC 등등 다 가면 할 게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사이버네란 책에 네. 키보드 워리어식 정치인에 대한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준석 그러기를 넘어서 넉다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한마디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커뮤니티 끌어가야 된다. 야 대단하다. 근데 사실 그 이준석의 그 한마디도 아주 나쁜 한마디였어요.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을 갖다가 이 남녀 갈라치기로 활용한 거야. 또 갈라치기로. 또 갈라치기 한 거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떠오르는 거죠.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 생각을 못했을 텐데 아. 본인이 그렇게 커뮤니티만 보고 있고 본인이 갈라치기를 썼기 때문에 네.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커뮤니티에서 똑같잖아. 지금 이준석 나오니까 주르륵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준석도 여적이요? 주르륵 나온 거야. 지 여적. 생각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여적여라는 표현 표현도 단어 쓴 적도 없어요. 없습니다. 왜 남녀가 이렇게 갈등하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여정녀 프레임으로 아이고 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커뮤니티 발언을 갖다가 쓰네. 지는 그것만 보니까 지 생각에는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는 그 커뮤니티 중독자라는 딱지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그래서 안 되더라도 물타기를 하기 위한.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이 야,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중독자 아니냐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야 똘똘 뭉쳐지니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강경윤 기자님이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해서 가고 쓰고 하는데 이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정말 너무나도 큰 가로 세로 연구소 이야기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유튜버, 네. 일반인 할 것 없이 가로 세로 연구소는 마구 음해해 왔어요. 맞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를 했었죠. 물론 뭐 가세연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 뉴스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데 있잖아요.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꼭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라고 걱정하지 말자. 네, 진짜 해악이 굉장히 심한데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게 또 두려움이 있는 거야. 저기서 막 악의적으로 그냥 여론 형성해 버리면 맞든 틀리든 유명인들은 박살나기 마련이거든. 솔직히 제가 또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라이브도 피해를 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라이브도 저랑 함께했던 짝꿍이 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결국은 거의 대부분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가세연이 10개월간 괴롭힌 장사의 신 은현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은현장 씨. 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은현장 씨는 가세연, 김세희 때문에 실제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은현장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세희의 허위 사실 유포로 50억 매출 손실을 봤다. 본인 회사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것과 또 다른 요건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한쪽으로 굉장히 그 참신한 방식으로 네. 김세희를 응징하고 있습니다. 오. 참 참신해요. 은현장 씨는 가세연 지분 50%를 매입을 한 거야. 오. 지분 50%. 지분 50%를 매입을 해가지고 네. 9월 16일에 주주총회를 열었어요. 네. 그럼 그 주주총회 열기 전에는 또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현수막을 또 자기 건물에다 걸었더라고. 혹시 있나요? 그 현수막 사진? 사진?
주주총회 예고편 사진을 현수막을 자기 건물에 그냥 뒤집어 버렸어. 예, 이런 식으로. 어허.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서 네. 대표 김세희가 아직도 대표인가 봐요. 네. 대표 김세희 월급을 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0원. 제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좀 부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해도 되나요? 예, 이제부터는 우리 기자님이 나서시면 됩니다.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근데 웃음기 빼고 얘기 아, 드리면요. 네네네.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금까지 미친 해악이 너무너무 너무 큽니다. 커. 정말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만 들어도 장사의 신인데요. 이분은 장사의 신이에요. 장사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거는 법적으로 하는 거대. 나는 제 모든 돈을 뺏겠다. 제 사업을 뺏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를 가로세로 장사의 연구소로 이제 만드는 방식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장사의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맞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눈앞에서 본인의 사업체가 망해가는 걸 본다는 거는 맞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는 건 정말 뭐 살을 뭐 찢는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죠. 그런 의미로 장사의 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이때 50%의 이 주주를 넘긴 사람이 누굴까요? 주식을 넘겼던 사람. 바로 강용석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강용석이 아직도 가로세로 연구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둘이 원수죠. 두 사람은 지금 찢어져서 말씀하신 예. 대로 거의 원수. 김세희 강용석은 원수지간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장사의 신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네네네. 통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어. 이제 원하는 바가 뭐냐 그랬더니 일단 나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정말 양지로 끌어올려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장사에 활용을 해보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양지화하는 진짜 것이다. 우아하다. 여러분 정말 사업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해. 저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아무도 법적으로 처벌을 못 해왔거든. 네. 물론 처벌은 했지만 손방망이였단 맞아요.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화만 났고 해악은 계속 깊어졌는데 맞아. 어떻게 못했어? 야, 근데 은현장은 난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는데 네네. 이분은 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지지하고요. 네. 그러니까 와.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아.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6년 만에 지금 재기를 꿈꾸고 있는 가수 김건모 김건모 씨예요. 이제 끝났지 뭐. 아니 그러지 마. 너무 아니 한때. 한때. 야, 내가 근데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맞아요. 근데 너무 속상해. 근데 다시 이제 재개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건모 씨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2019년 12월 달에 가로세 연구소가 이런 대대적인 보도를 하면서 파렴치한으로 아주 네. 나락을 보내버려요. 맞아. 제가 그때 꽃분이 모유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모유수유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가로세 연구소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복귀를 거의 70일 만에 합니다. 출산하고 나서. 그래서 처음으로 그 취재했던 게 바로 김건모 씨 사건이고 김건모 씨 바로 만났는데요. 제가 그때 김건모 씨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은요. 한 번 이렇게 거론이 되면 조금 참으면 잠잠해지잖아요. 그럼 연예인들은 그게 오히려 더 이득 아닐까요? 맞아. 이렇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김건모 씨가 그때 했던 얘기가 내가 술도 좋아하고 나 소주 먹고 좋아하는 거 다 알잖아. 전 국민이 알잖아. 네. 근데 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했다고 하니? 그렇게 싸운 결과가 바로 이 6년이에요. 잃어버린 6년.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피해 회복 됩니까? 완전 안 낙인 되죠. 효과잖아요. 전혀 안 되죠. 이거는요. 그 지금 이제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던 거는 매일매일 1시간씩 노래 연습했던 거. 저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거는 김건모 씨의 사실 결혼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게 가로세로 연구소였고 단 한 달여 만에 파렴치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생 나락으로 끌어내렸던 것도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법적인 처벌이 항상 손방방이어서 이 법조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 한번 좀 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장사의 신분이 정말로 대단하신 게 사실 법조인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형사처벌에만 모든 걸 의존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쳤다고 하지만 무형적인 손해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 김건모 씨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꺾겠다. 명예훼손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벌금 나와봐야 300만 원, 500만 원인데 그럼. 그 300만 원, 500만 원 또 500만 원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 매출 같은 경우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간다 그래도 이거를 실제로 자기 이미지가 꺾인 것과 자기 가수로서의 매출이 꺾인 거 입장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했는데 이분이 진짜 회사 자체를 사들여버리는 방법을 써서 진짜 기발해. 저는 이걸 보고 왜 저는 이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갑자기 변호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김경호. 김경호 변호사도 네. 다른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금융치료를 얘기하셨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쓸 수 있는 돈을 묶어버리면 오히려 형사처벌하는 데도 더 유용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사재를 털어서 사실 그걸 하신 거죠.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그렇습니다. 기여를 한 거고. 아,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거 보면서 항상 최욱 씨가 가끔 매불쇼 나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안 돼요. 이 판결을 보면요. 네. 결국
지분을 가진 주주가 왕이다라는 판결이에요. 아무리 진행자가 인기를 끌어도 주주가 자르면 잘리는 거다라는 판결입니다. 예. 네. 그걸 그렇게 연결하시네요. 네. 문득 떠올랐어 얘기하다 예. 보니까. 법원의 판단은 채널 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네. 이 새끼 나 밀어내고 이거 이러려고 하네. 뭔가 꿈꾸는 거 같은데? 뭔가 야 이거 뭐, 너 한동훈 꿈꾸니? 네. 알았습니다. 박수산의 매불쇼. 아닙니다. 안 되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네. 그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 그 음식 관련한 영상이 올라오는 건 그 뭐예요? 그게 지금 그 혹시 사진이 뭐 어. 16번에 있긴 한데 이게 좀 근데 지금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음식 올라와서 뭐 가세현 네. 밀키트다 어.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뭐야,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저도 장사의 신님 유튜브 가서 막 이렇게 영상이나 커뮤니티도 보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런 싸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세현 측에서 본인들이 또 음식으로 돈을 벌려는 게 또 있는 것 같고 아. 기존에 장사의 신님이 또 이걸 올린다고 하니까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걸 좀 보실 때도 조심히 봐야 된다. 지금 그리고 그 김세희 측에서는 문제 없다. 50대 50이니까 상대도 어떻게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어제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이게 아무튼 장사의 신님이 뭐 이게 딱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지켜보고 아 말씀드리는 순간 장사의 신이 들어왔어요. 세이야 깜빵 가자라면서 슈퍼챗 10만 원을 쏘아주셨습니다. 야, 장사의 신 진짜 잘하네. 신이에요. 참고로 와. 우리 장사의 신이 모를 수 있으니까 매불쇼는 슈퍼챗 전액 사회 기부합니다. 예. 네.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다들 전전긍긍하면서 야 법칙이 대한민국 법조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라는 얘기만 했었고 누구 발상을 할 수 있죠. 사실 회사 자체를 그럼 사버린 발상을 하는데 개인이 나서서 사실 이게 사셔서 띄우면 양지화시켜서 성공하면 모르지만 못하면 김상현을 막을지 몰라도 본인도 손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사재를 털어서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지만 싸게 팔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2천만 원 정도. 아 2천이에요? 그거밖에 안 받았대요? 네, 그거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강용석은 또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강용석이 어떤 제3의 인물에게 팔았고 그 맞아요. 제3의 인물이 맞아요. 이번에 장사의 신에게 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사들에서는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M&A 한다 그래가지고 기술 빼낸 다음에 기존 임원들 빼버 쫓아버리는 일들이 악용되는 사례가 되게 많은데 네. 유튜버에도 이게 가능하다는 야, 이- 사실을 또 알려준 이 겁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야. 야. 그것도 이 장르는 코믹. 아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AI잖아요. 이제 AI로 가짜 뉴스를 만들기 너무 쉬워졌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될 수도 있고 탈진실의 시대라고 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정말 혼탁해진 세상이 되는데 김세희가 5월 9일에 기자회견을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배우 김수현 씨 관련한 기자회견 연다고 하면서 거기서 제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엄청 중요한 제보자가 미국의 뉴저지에 있었는데 그 뉴저지한테 제가 가서 뭐 협박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출입국 기록에 찍혀있지도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일단 거기서 나온 AI로 조작된 음성은 확실히 조작된 음성이 맞아요. 왜냐면 오. 저한테 그 사람이 그 제보자라는 사람이 접근을 했었고 다른 사람한테도 금적 목적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 기자회견을 열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너무나 사실이 아닌 것을 명백하게 바로 다음날 제가 고소하면서 바로 알려줬거든요. 네. 근데도 이게 사실을 바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연구에서 진실이 확산되는 속도랑 가짜뉴스랑 확산되는 속도랑 7배가 차이가 나요. 아. 진실은 7배가 늦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가짜뉴스 나오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AI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구분해낼 것인가. 저는 이거는 정말 이 뉴스를 받아들이고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어려운 숙제긴 하죠. 장사의 신 다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제 전 재산 털어서 세이 감빵 보내라. 그 굉장히 값지게 쓰는 겁니다. 그 굉장히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값지게 쓰는 일이야. 네.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네. 네, 저는 뭐 장사의 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아니, 저희도 보통은 그리고 뭐 네. 더 깊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만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이게 그 김세희 씨 옆에서 붙어 있던 사람이 이제 또 찍으러 온 거예요. 장사희 씨님은 최근에 찍으러 왔는데 그때는 이제 공격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김세희랑 싸우고 있다. 근데 그 사람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는데 저 같으면 이제 진짜 상대하기가 싫을 것 같거든요. 엄청 몇 년간 이제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이 네. 근데 지금 그 김세희랑 지금은 이제 멀어졌다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는데 확실히 그 영상을 쭉 보시면 사회에 여러 가지 면들이 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레카들이 막 붙어서 헐뜯고 이랬던 거. 하루빨리 가로세로 장사연구소로 거듭나는 걸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기자님. 네. 오늘 출연이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습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렇지만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뭐 출연료 안 받습니다.
그리고요. 아니, 그래요? 아니요, 출연료 안 받고요. 제가 여기 나온 건 정말로 저는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생각하고 제가 논문도 쓰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의 훌륭하다. 입장을 정리한 논문도 준비하고 저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훌륭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경훈 기자. 아니 근데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네. 오늘 다룬 것 자체가. 그럼 네. 해악이 진짜 너무 크다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큽니다. 피해도 막심하고. 네. 자, 그러면 선수 교체 후 우리는 또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의 국정 브리핑 1호가 뭔지 사람들 벌써 다 잊었을 거예요. 뭐였지? 윤석열은 국정이란 단어랑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이거든요. 네. 국정이란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그런 윤석열이 국정 브리핑을 했어 처음으로. 그게 뭐였냐? 네. 가물가물하죠.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저 브리핑이었어요. 그게 1호야. 나 이제 국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던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고. 네. 관련한 이야기 선수 교체 후 자세하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이현주 의원 박수로 맞아. 네. 네. 아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제 소개를 하나 좀 새롭게 하려고요. 새롭게 해야 돼요? 네, 네. 지갑 속 내란을 종식시키고자 바쁜 경제통 이현주입니다. 지갑 속 내란. 지갑 속 네, 내란. 지금 다 지갑 속 내란 중 아닙니까? 맞아. 예. 경제통 이현주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불방망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에는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박진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4년 6월 3일 맨날 술 퍼먹고 사우나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늦게 출근하던 윤석열이가 갑자기 나도 국정 한번 해보겠다고 국민 앞에 서서 동해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네. 그때 그 윤석열의 사기 행각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 탐사 심층 최고의 분석을 1인 회사.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완전한 사기죠. 네. 무려 경제 규모 2,200조. 삼성의 5배. 삼성 시가총액의 5배라고. 와 그때 뭐 안덕근 장관이 난리 쳤어요.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장관도. 장관이 오. 난리를 맞아요. 쳤습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 주가 폭등했고. 맞아요. 맞아요. 관련 회사 맞아, 주가 맞아. 폭등했고. 네. 요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 주가 폭등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지 요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게 6월 3일에 이거 딱 발표하는 날 우리 매불쇼가 이거 다뤘었거든. 네. 그때 있었어요. 그때 있었지. 너도 네, 있었고 있었어요. 그 김진 에너지 형님이 아, 그거 아, 해갖고 이거 액트지오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 우리가 그 사진 해갖고 현장에서 바로 잠깐 보여줬잖아요. 바로 했잖아. 맞아. 그걸 돌아려갖고 그때 우리가 했었거든. 그래서 저는 발표 직후여서였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서 저게 뭐야 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했다고 우리가. 여기서 오자마자 어. 경제 전문가도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어. 왜 해저 개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도를 보여주는데 뭐야 저기서 왜 회사가 나와. 그 집, 이런 집 황당- 찾은 거. 네, 우리가 네, 여기서 네, 그때 했었어. 여기서. 맞아요. 그 이후로 이제 의혹 보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막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밀어붙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탐사 시추에만 1,200억 원. 와, 1,200억 원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석유공사가 어제 21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패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석유공사 공식 발표입니다.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기로 결론 난 겁니다. 네. 야, 이거 짚을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때 기억나세요? 탄화수소 그때 60%인가 될 거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저 아까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아마 6% 정도. 네. 네. 그리고 이 탄화수소의 보존 가능성이 지금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요. 이걸 먼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탄화수소 보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맞거든요. 네. 순서상. 네네 그렇죠. 그래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탄화수소가 확인이 돼도
그 다음에 또 절차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경제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팠는데 그래서 있긴 있어. 그런데 매장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추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 경제성, 채산성은 없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어도 그 정도는 확인하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추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너무 웃기는 거죠. 이거 거의 완전 사기야. 사기라고 봐야 되고 네. 그때 보면 뭐 액트지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계적인 뭐 굴지의 무슨 회사? 최고 수준. 근데 그 최고 회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법인세 체납을 갖다가 맞습니다. 4년인가 하고 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 이름 뭐였죠? 1인 회사였어. 아브레우. 액트 비트로 아브레우인가? 아브레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아브레우 나지만 한국까지 뭐 불러가지고 나중에 기자회견까지 시키고. 갑자기 와가지고 와 그때 막 공무원들 다 나가고 그랬는데 그놈들 일단 다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 진짜.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오늘 보니까 그 저기 저 성과급도 받고 막 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문제예요. 네. 한국 석유공사 대왕고래 담당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얘네들은 그냥 최소 징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뭐 성과급을 받는다는데. 그 일단 동해 탐사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했던 팀인데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와.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는지 최고 등급이야. 도대체. 네. 아니 이게 뭐야? 왜 자, 최고 그리고- 등급? 그리고 이 동해 탐사팀이 속해 있는 사업 본부가 있어요. 어. 이 사업 본부가 두 번째 높은 등급을 또 받아가지고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완전 아니 사기다. 뭘 잘했는데 정부의 예산을 땡겨 왔으니까 그렇지. 정부 예산 가지고 돈 잔치 하는 거죠. 어. 와. 아 예산 땡겼다. 저는 뭐 와. 한두 사람이 이거 진짜. 김건희 또는 윤석열의 귀에 속삭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윤석열의 국정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의 국정은 해먹을 결심 그렇지. 또는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네. 뭐 우크라이나 왜 갔겠어요? 가족들끼리 해먹자.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왜 갔겠어요? 그죠?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부분들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면서 그렇지. 출세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결국은 그 담당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전문가이면서 여기 호응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 거의 다 나왔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네, 네. 아브레우랑 다 연결돼 네, 있다는 맞아. 거 다 찾아냈었어 어렵잖아요. 당시에. 네. 그때도 막 예, 있었어요. 막 뭐 있었어. 거기에 무슨 논문을 같이 쓴 사람, 예. 무슨 다 그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제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맞습니다. 네. 그놈들 이제 청산해야 돼. 징계하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석유공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석유공사에서는 지난해 초에 2024년이니까 초에 그거를 알 때만 해도 가능성 있는 후보지 중에 한 군데였었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본 다음에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덜컥 누군가가 이거를 부축해가지고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이미 알고는 있었던 곳인데 대상자가 뜬금없이 나타난 것은 아닌데 그거를 대통령이 발표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관여를 했냐라는 걸 밝혀내야 되고 네. 발표 직후에 문제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걸 아브레오도 끌어들였었고요. 그리고 이미 시추선이 이동을 시작했었어요 당시에. 네. 시추선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발표한 뒤에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까지 다 된 상황에서 시추선이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해의 포항 앞바다에 시추 작업을 해서 실제로 거기 어민들은 피해를 막대하게 자, 입었어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사기에 동조했던 공무원은 성과급 잔치 벌이죠. 그렇죠. 네. 반면에 포항 어민들은요 이 시추 때문에 홍계자비를 못한 거야. 그래서 수십억 피해를 봤어. 그래서 난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어요.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 광역 기초의원들 네. 얘네들은 포항 어민들을 살릴 의무가 있잖아.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어민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고. 그러면서 윤석열의 사기 행각에 동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동조했느냐? 당시 이걸 발표할 때 말고 윤석열이 계엄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동조를 했었어. 이놈들이. 이거는 박제해야 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포항 시민 기대와 염원을 짓밟는 민주당은 사과하고 산유국의 꿈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적각 반영하라. 포항 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짓밟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놈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12월 6일입니다. 이게 논리가 민주당이 윤석열의 계엄을 저지하고 예. 나중에 뭐 탄핵까지 합니다만 네. 탄핵했기 때문에 산유국임의 꿈이 좌절됐다. 맞아요, 이거예요. 그거예요. 기가 찬다. 야. 아니 근데 저런 참 이게 한심한 게 뭐냐면 와. 산유국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옛날에 오일 쇼크 때 네. 1970년대 얘기예요. 박정희 때 이야기예요, 박정희 그러니까 때. 지금은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원유가 나진 않지만 원유를 우리가 정대를 해서 정유사로서는 굉장히 많은 정유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그 정유 제품 수출국으로는 전
전 세계 한 5번째 안에 들 겁니다. 네, 아마. 이현주 정유사 최연소 이사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중요한 경제성이에요. 네.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저기 시추 막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뽑아도 그게 질이 안 좋거나 채산성이 없거나 시장성이 없으면 내다 팔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광구들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원유가 안 나서 안 뽑는 게 아니라요. 네. 있어도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채굴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가 있으면 막 수 킬로미터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사고를 친 거죠. 아니 상식 그리고- 없어서 그렇다기보단 뭔가 해먹을 그럴 수도 뭔가를 있고요. 찾은 거 네.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좀 전에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들여봐야 돼요. 어.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아까 지금 박지영 의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기 지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어요. 네. 근데 저게 계엄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그 사업이 무산으로 들어가면 네. 그 사업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역에 풀린다는 걸 전제로 지역에 유착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12월 6일 날 부랴부랴 계엄 직후인데도 나가지고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나섰던 건 아닌지도 봐야 돼요. 그렇지. 지역에는 뭐 충분히 가스가 나오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거기 아니고 그 인력 투자되고 거기 설비 만들고 그리고 인원 내려가 그러면 뭐 히트 지역에는 설비 어떤 일이 같은 거. 있을지 네. 모르잖아요. 그 그거 진짜 미친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나가서 지역에 그게 이른바 나라의 눈먼돈이라고 하는 돈들 아. 그런 게 지방에 그런 것들 혹시 저기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간단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돼. 어민들 피해라는 게 그거를 시추하기 위해 설치를 하면은 그 반경으로 모든 게 네.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아니, 작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구멍 뚫고 있는데 옆에서 바다생물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못해. 이게 예를 들어서요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예컨대 우리가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렇게 중동 같은 데는 그게 뚫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몇 킬로미터 막 이렇게 쑥 들어가면 이게 굉장한 집안의 무리를 가져와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네, 이거 진짜 포항에 지진도 일어났던 곳이에요.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제 실패했다. 더 이상 예산은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이 유착 관계 네. 끝까지 파내야 된다는 그러네요. 점. 네. 또 잊어서는 안될 하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혹시 뭐 국정감사라든지 아니 당연히 하죠. 아. 이거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들이 엮여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거 네. 다 해야죠.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석유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원 탐사가 중요하긴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맞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거를 국가가 국민 혈세를 생으로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그 옛날에 왕정 시대에 왕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화국에서는 이거를 민간 회사들이 리스크를 지고 자기들 리스크 부담으로 대부분 하는 거고 네. 국가는 뭐냐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이드를 한다든지 기술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를 국민 혈세를 가지고 막 하면 이런 탐사는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어쨌든 초기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걸 생으로 완전히 국민 혈세로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왕정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왕인 줄 알았던 네. 거죠. 이러면 진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혹시 그 법조인님 이 윤석열한테 손배 청구할 수 없는지 부산권 청구 이 사업과 관련해서 1,200억 원. 1,200억 원. 어. 뭐 일부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민사 책임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본인이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라면 부산권도 가능할 수 있죠. 네. 왕은 원래 이런 거 사적으로 하려면 내탕금을 해야 돼요. 자기 그럼 일단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아. 자기 돈으로 해야지 자기 돈으로. 그리고 저는 이게 뭔가 주가와 관련해서 그렇지. 있지 않았을까. 네, 뭔가 그것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 급등했거든요. 맞아요. 뛰었어요. 엄청 뛰었어요. 네. 조사를 알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그 윤석열 얘기까지만 좀 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현주 네, 의원님? 네. 네. 원래는 요거 관련해서만 하고 가시기로 했는데 네. 윤석열이가 이거 다 일으킨 거니까 네. 윤석열 근황도 잠깐 좀 보고 가야죠.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를 외환 유치 관련해서 2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뭐랍니까? 평양의 무인기 투입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피의자 조사를 위해 부른 건데 윤석열 쪽에서는 특검이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한 건 부당하고 25일이랑 26일에 또 재판이 있다. 그래서 출석 어렵다. 너 이 새끼 재판 안 나가잖아. 그러네. 그러네. 뭐야 안 나가는데 왜 재판 있다는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또 뺐고요. 네. 또 하나는 아유. 그 특검이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게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때 그 방해한 혐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기소를 했거든. 네. 그거를 이번 금요일부터 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다가 갑자기 또 윤석열이가 보석을 신청을 했어. 나 좀 풀어달라고. 이거는 무슨 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네. 갑자기. 법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다 던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수괴죄로 처음에 구속됐었을 때 직위원이 풀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한번 특수고부침해 박해로 추가 기소되는 거 지금은 이제 35부에서 이걸 따로 재판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던져볼까 하는 것 같은데. 간복이에요? 간복이라기보다 그때도 어찌 보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던졌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적어도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수고있는 또 다른 지시를 찾아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직위원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극도로 그렇게 그렇죠. 달했고 네. 사법 개혁 얘기도 나왔고 조이대조차도 지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또 풀어주면요, 아유 그 큰일 감당 나죠. 못해요. 그런 가정을 왜 합니까? 많이 아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있을 수 없는 말씀드리는 일이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그 뭔가 이 담당 재판부를 혼을 빠지게 하는 무슨 작전인가. 그래서 이 재판을 어쨌든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보석 신청과 지연과는 뭐 관련이 아니, 있나요? 어쨌든 뭔가라도 뭔가라도 신청을 좀 하면 귀찮게 하는. 법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를 신청하면 그게 아무리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라도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또 걱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지금 정확히 의원님 말씀하신 분이 맞는 게 이거 직위원 재판부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백대현 재판부고요. 네. 이 재판부의 그 공판 준비기일에 가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변호사 바꿀 테니까 재판을 좀 미뤄달라고 했어요. 맞아. 그랬더니 한 칼에 잘랐어요. 맞아. 야, 니네가 바꾸는 거 갖고 재판하고 뭔 상관이야. 네. 우리 계속 할 거야. 그래서 네. 26일 재판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백대현 재판부, 네. 직위원 재판부 아니고. 아닙니다. 예. 네, 오해하지 마세요. 요건 이제 특검이 처음 기소한 사건이에요. 첫 기소한 사건. 네. 근데 이 재판부를 뭔가 좀 자기 입맛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석을 신청했다. 백대현 재판부를 향해서. 네. 예. 자, 나오신 김에 심우정 얘기까지 가실까요? 네, 심우정님. 네. 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석해서 17시간 30분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네. 심우정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특검이 긴 시간 조사한 거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난 3월에 직위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해가지고 풀어줬을 때 네. 너 왜 즉시한 거 안 했는지 그렇지. 그 과정 다 특검에서 일단 캐물었고 네. 두 번째가 계엄 이후에 박성재가 간부회의 열어가지고 합수부의 검사 파견 지시한 의혹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랑 심우정이랑 네. 내란 계엄 터지고 나서 네.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세 번이나 세 번 통화합니다. 통화했어 이 새끼들. 너 검사 파견 지시 받거나 이거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이런 그렇지. 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방첩사 요원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 선관위에 그렇지. 검찰이랑 국정원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심우정한테 너 선관위에 검사 보냈어 안 보냈어 이나면 다시 요거까지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예. 특검이 아이, 충분한 걸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내란 특검과 관련한 혐의야. 네. 근데 심우정이는 지금 의혹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한 것만 읊은 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자 김건희 특검하고 관련 있는 게 있어요. 어, 뭐냐? 네, 네. 김건희의 범죄 다 덮어준 혐의. 아, 그치. 아. 예, 디올백 그러네. 위험으로 네. 얘가 검찰총장 되자마자 김건희 디올백 디올백, 털어줬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그것도 심우정. 심우정이가 검찰총장 되고 털어줬어요. 요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심우정이가 법무부 차관을 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런종섭이 그래, 맞아. 런종섭이가 출국 금지되어 있는데 네. 그거 심우정이가 풀어준 혐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상병 특검이 또 최상병 특검. 그러네. 아니 평생 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평생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네, 또 있어요? 관봉권 띠지 남부지검에서 배신했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심우정이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심우정이가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검찰, 네. 검찰입니다.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딸이 외교부에 특혜로 채용이 됐어요. 아빠 나 외교부 심어중. 그렇습니다. 맞아. 요거는 실제로 이행이 된 겁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많네. 또 기다려. 또 있어요? 그리고 인천 고검장을 했을 때가 있어요. 심우정이가 그때 마약 수사 수사. 무마를 한 의혹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질 않아. 내가 이게 미치겠어. 심우정을 직접 수사하고는 심우정 있지만 직접. 그 사건 자체는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하는데 거기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연결해야 없어. 돼. 이 사람을 연결해야 수사를 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했으니까 하지 않을까요? 아. 제가 요거는 하라고. 이것도 얘기해요. 해줘요. 예, 네. 심우정이. 오늘 제가. 아니 예. 심우정 하나 따로 펴서 특검 만들 해야 심우정 되겠다. 특검. 아. 심우정 특검. 그렇지. 야, 이 진짜 백화점이야 백화점. 백화점이에요. 아니 검찰 심우정에 내- 대해서 오늘 얘기하신 거
이걸 쫙 정리해가지고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최고위 회의에서 그러네. 이현주 의원님이 그 아주 그 무서운 표정으로 요걸 쫙 한번 아 이게 해주셔야 제가 돼. 자꾸 무서운 표정을 아니 지으면 안 되는데. 무서울 때 무서워야죠. 국민에게는 웃고 네. 범죄자에게 무섭고. 맞습니다. 예, 요거 한번 쫙 내일 아침 회의하나요? 내일 안 하고 모레 하는. 아, 모레 합니까? 네. 모레 하겠습니다. 대단히 기대하십시오. 고마워요. 아. 최우님이 이거 싹 정리해 주신 거 들으니까 검찰청 폐지가 심우정 때문이네 이거 완전. 그 맞아요. 네. 심우정.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생각을 못했네.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이것도 사실 직무유기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 그 다 덮어준 거 김건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명백합니다 이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네. 건 잊어버려서 맞아 사실은. 맞아.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알고 보니 주인공이네. 주인공이에요. 아니 행동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딱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중요 임무 그러니까 종사자. 심우정을 왜 검찰총장을 안 쳤는지부터 이제 김건희 사건 덮기 위해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원석 검찰 전 총장을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그렇죠. 인사 이동을 하면서 박성재,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장관 그리고 행동대장으로 딱 검찰에 보낸 게 심우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김주현, 박성재 이 심우정을 한 라인으로 윤석열을 깔아놓고 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검찰을 장악했던 거잖아요.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본 게 그러면 의혹이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검찰 출신인데 계엄이라고 하는 큰 일을 치르면서 군만 동원했겠냐. 말이 안 군대도 되지. 안 갔다 왔는데. 가장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데가 검찰이고 네. 제일 신복을 깔아놓은 게 심우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우정을 제가 행동대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엄에만 검찰을 쏙 뺐다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내란 특검에서 요거를 들여다보고 있다. 어제 조사를 했다. 이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네. 엄청 길게 받았네 17시간이면. 17시간 30분간. 네. 그리고 그 걔가 마지막에 이 서면 검토를 오래 했더라고. 다섯 시간 다섯 정도 시간 했어요. 했어요. 아, 뭐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우리 이현주 최고위원님께 끝으로 하나 민원을 넣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상목이. 최상목이 얘기가 요새 좀 안 나오고 안 있거든요. 나오네요, 진짜. 예, 저도. 최상목이가 너무 굉장히 많아서 정신이 예,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최상목이 그리고 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그 국정을 얼마나 농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이 심우정이는 이현주 최고위원님께 넘겨드리면서 제가 책임지고. 네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현주 TV 너무- 구독 많이 해야겠죠? 네, 아니 그럼요. 그 저 이현주입니다. 이현주. 네 이현주.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민은 엄청 큰데요. 커요 오늘 민호는. 아, 네. 너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민원을.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언주 TV의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저희끼리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통일교 신자가 11만 명 확인이 됐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실드를 치냐면 아니 통일교 신자면 뭐 당원 가입도 안 되냐? 이걸로 물타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뭉탱이로 당원에 가입했다.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지 이 사람들아. 이걸 물타기하고 있어. 네. 맞죠? 그렇죠. 네. 보편적인 보수 정당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고 당론이 결정됐다. 네. 그럼 이거는 통일교의 힘, 그렇죠. 신천지의 힘이지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이 아닌 겁니다. 네. 이건 뭐 민주주의의 파괴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방어를 한답시고 그런 엉뚱한 소리에서 지도부가 나서서 하게 되면 정당법 위반이라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건 공범을 스스로 자처한 거죠. 위헌 정당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위반이 됩니다. 네. 그래요? 네네. 그걸 외우고 다니시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 방해라든가 경선 방해는 전부 다 헌법 8조 2항에 걸리게 돼 있고요. 네. 이게 위헌 정당에 심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야 위헌 전당에 걸려버리네. 네네네. 자 통일교인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목적을 우리가 일단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2022년 윤석열의 대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입한 것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2023년 권성동 당대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원 가입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 많은 정치인, 그러니까 윤석열, 권성동 말고도 다른 많은 정치인들도 통일교의 도움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통일교인들에 의해서 국민의힘 당내 선거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자가 이번에 한국일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황입니다. 국민의 의원들은 통일교가 자기들 당 선거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 정황이 담긴 문자가 공개된 겁니다. 네. 한국일보 대단히 존경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문자 한번 살펴보죠. 22년 11월 중순에 윤영호와 건진의 문자 내용인데 윤영호 씨가 건진에게 고모님 내년 전당대회 두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요? 몇몇
잠재 주자들도 지금 요청이 옵니다. 오. 과거에 저희랑 연결이 돼 있었던. 과거에 저희와 연결되었던 네. 요거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랬더니 건진이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입니다. A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어요. C는 이기적이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D는 권성동이랑 같은 길이고요. 뭐 규모는 과시할 정도면 좋고 10,00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죠. 그러죠. 윤영호 씨가 그럼 이 의원은 어때요? 그랬더니 에헤이 이는 윤심 근처도 못 갔어요. 그랬더니 명분 있게 지침을 줘야 되니까 정확한 윤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일단 청년 조직, 원로 조직, 중장년 조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 B, C, D, E까지 나와. A, B, C, D, E. 근데 이 의원들이 그냥 만만한 의원들이 아니야. 당권 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당권을 지금. 노리는 당권 사람들이야. 당의 중진들은 다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네. 과거의 저희와 연결되었다. 그렇죠. 그럼 2022년 11월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선거가 뭐였냐면 당장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과거로 가면 2022년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여기 주목해야 될 게요. 대통령 선거의 경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자, 한 해 좀 더 앞당겨 볼게요. 2021년 9월 달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그 전에 국민의힘 당원당규가 3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지 책임 당원이 되고 대선 후보 투표권을 가집니다. 네. 근데 갑자기 변경을 합니다. 1개월로. 1개월. 약정하면 됩니다. 와. 명단 넣으면 다 되는 거야. 그때 대표 누구야? 이준석. 이준석. 그때 당원이 14만 명 가까이 늘었다라고 언론에 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통일교인들이 당원으로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은 만약에 대선 주자 또는 2022년 6월에 시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당내 경선이죠. 개입이 됐다. 네.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정당에선 사유가 네. 됩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는 이거 당원 이 사람들 언제 가입했는지 안 밝히려고 막 애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500만 명 중에 1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고요. 책임 당원이 있습니다. 책임 당원이 당원. 75만 명이 중인데 그 중에 네. 11만 명이면 엄청난 포션이 엄청난 되는 거죠. 거죠. 그리고 대선 당시에는 75만 명이 안 됐습니다. 당원이. 아. 더 작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영향력이 더 컸겠네.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거죠. 와. 지금 특검에서는 2023년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가입한 것은 한 1만 명 정도로 네. 지금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선거가 있을 그렇지. 때마다 그럼 그때가 몇 명이 늘었고 이때는 몇 명이 그렇지. 늘었고가 나온다라면 네. 정말 황당해지는 거예요. 저 당은 네, 이거는 당원들의 의사조차도 없는 당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게 가장 그게 중요해요. 핵심이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방언 돌리는 평은 방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죽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통일교가 워낙 이제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올랐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먼저 나온 얘기는 신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도 또 만만찮게 예, 거기 만만치 열심히 하자는 않습니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난 대선 결과부터가 사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부정선거라는 게 여기서 지금 나오는 있었던 거야. 거예요. 사실은. 맞아. 홍준표가 네, 홍준표. 2022년 경선에서 지잖아요. 네. 졌는데 시장을 합니다. 네. 대구 시장을 하면서 대구에서 신청지 행사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때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깨달았나 봐. 이제 깨달았나.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깨달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아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해산됐잖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내란 예비 음모예요. 내란도 아니야. 내란 예비 음모야. 예비 그다음에 음모. 두 번째가 당내에서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비슷합니다. 뭘 비슷해요? 더 심하죠. 더 심하지, 사실은. 더 네. 명확하고 더 네. 심하죠. 예. 진짜 통진단 해산과 1대1 계획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국민의힘은 3만 번 해산해야 돼. 3만 번. 딱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윤석열과 박근혜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 수준인 아, 거예요. 윤석열과 박근혜. 그 수준이에요. 갑자기 비교가. 박근혜한테 미안해져. 그러니까 매번 황당하다니까요. 윤석열 얘기하다 보면. 아니, 아까 그 한국일보가 공개한 그 ABCD 나온 거 그 네. 문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나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면 나는 이거 실명이 까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A, B, C, D. 심판이라 포기했고. 요거는 힌트가 조금 들어가. 힌트가 좀 돼. 그렇죠. 아, 근데 힌트가 지금 좀 5명이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잠재주자라 거론됐던 분들이 5명은 그렇죠. 뻔해요, 사실은. 아, 그때 아니겠어요. 나경원 의원도 나오려고 다가 못 나왔고, 그죠? 안철수 뭐 늘 나오려고 해서. 아 그리고 지금 고위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실명을 공개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돼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관계 없다 얘기할 수 있게. 네. 지금 뭐 우리 제작진이 뭐 실수했어요? 이게 나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예, 실수한 거를 좀 다시 올려주. 뭐 무슨 말인지를 동아일보 단독인데 방금 헤드라인을 YTN으로 올렸다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조작한 거야, 너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실수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 그 내부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다 알았대요. 아. 그러면 윤석열이 경선 후보에서 당선될 때 특정 종교가 개입됐다는 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작진이 실수를 했습니다. 네, 달라붙이는. 동아일보 네. 단독인데
이게 잘라붙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YTN 단독인 것처럼 올렸답니다. 네. 아무튼 잘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지금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정당이죠. 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어. 정도로 심각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이 어제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비판의 지점이 많은데 일단은 반성을 해야 될 정당이 나가서 떠든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열심히 하는 얘기가 지금 시점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사법부 압박하지 말라고 흔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법부 좀 건드리지 마라. 왜 너네는 사법부를 건드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들이 모여서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빨리 진행시키라고. 사법부 가만히 놔두라는. 그리고 네. 또 하나 웃으면 안 되는 거. 네. 대선 불복 선언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네. 정말 미쳐 돌아가는 국민의힘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야. 부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선 무효. 이재명 당선 무효. 저는 윤석열이 내란 터지기 직전까지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미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호칭을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성격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은 근데 안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체제 부정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12월 4일부로 그렇죠. 12월 4일부터는 안 불렀죠. 그죠? 네. 지금 김민수 씨라든가 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체제를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체제 부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체제 부정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라는 것이 민주적 절차를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대행 체제입니다. 네. 국가의 대행 체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다는 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제 부정 세력이다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너무 국민들이 심한 선거를 거 해서 아니야? 뽑은 것을 부정한다. 네. 우리는 체제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네. 와, 나는 이거 진짜 열받더라고. 그리고 지금 김명수 최고위원 저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에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해요. 이게 잘못된 정권과 싸우는 거니까 극단적인 행동도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극우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감내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연결된 부분이 저기 집회하는 데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나왔던 사람들은 부정선거 윤허개인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우 연맹 세계적인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극우 연맹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트럼프가 나서서 그걸 또 부추기고 있잖아요. 네. 여기를 바라보면서 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강한 목소리를 지도부 자체로 내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정말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 가고 있어요. 게다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불법 정당 내 불법도 옹호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참 이 규탄 대회를 이제 대구시에서 가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댓글에서도 대구 시민을 향한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구 시민 비판은 너무 강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네. 많이 안 모였어요. 아, 그래요? 네, 국민의힘은 7만 명이 운집했다, 대박 났다, 난리 났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거 뻥튀기 된 것 같은데. 네. 한겨레 보도 기사 제목부터가 뻥튀기도 어지간히로 시작합니다. 네. 국힘에서는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라고 했지만 언론에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경찰 추산 2만 명이 참가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전 집회와 비교하면 진짜 너무 적더라고. 네, 그 실제로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 세이브 코리아에서 집회했을 텐데 그 네모 칸이 그 햇빛 막아주는 건데 저거 기준만 보더라도 네. 오른쪽에는 이제 많이 꽉 차 있었죠.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했을 때는 오른쪽이 거의 텅텅 비어 있죠. 음.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국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도 어제 참여한 분들이 탄핵 반대했을 때만큼은 사람들이 없더라. 그리고 서 있는 자리가 아주 널널했다. 널널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또 근데 2만 여기 명. 10만 명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오나? 그렇게 안 넓은데 저기가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대구 사람 아닙니까? 어. 근데 2만 명도 좀 많이 쳐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몰라. 많이 난 지금 세보진 않았는데 느낌상. 아니 또 여행객들이 많아요. 대구에 저기 우리 근대화 골목이라고 김광석 거리 이런 데 유행이 돼가지고 관광객들 많아요. 야, 그런데 지금 국힘에서는 이거 한 5일 뒤 서울에서도 지금 27일 날 검토 중이라고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보란 듯이 망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안 먹힙니다. 오늘 국민의힘 그
그 뭐야 그 인증제 받은 패널 나오는 방송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봤더니 본인도 조금 멋쩍어 하더라고. 왜냐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가 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다시 좀 건의를 해보겠다. 패널 인정 받은 패널 사람인데. 인증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정치라는 게 여야가 같이 싸우잖아요. 자, 야당 탄압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야당 탄압하는 게 뭐 있습니까? 민생 경제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정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어요. 지금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야당을 그나마 이제 때리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에요. 지금 정당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무슨 탄압을 해? 그렇습니다. 장동영 만나주고 다 만나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포용하겠다 소리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내란 특검을 비롯한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안 하다쳐. 아니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할 거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거부권도 행사하지 말라고 한다니까.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니까 자기들도 조금 그렇죠. 어쩌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다른 거 좀 넘어가고요. 네. 오세훈을 좀 잡아야 네, 돼요. 오세훈 잡아야죠.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이 대한민국 이 나쁜 정치인들이 혈세를 너무 함부로씁니다. 함부로써. 네. 이런 거는 좀 박살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세훈을 잡기 위해서 또 긴급히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본인 사비로 머리를 심었습니다. 세금 들이지 않았다. 이거 세금 얘기해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한 시대가 아니에요. 세비로 세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본인 사비로 머리를 심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박수로 받습니다. 아 예. 제 돈으로 심죠 그러면. 이발하셨다. 예, 이발하셨다. 네. 본인 돈으로 깎신 거 당연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이야기 짧게 정리하고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은요. 서울 시민들한테 아유 우리 시민분들 출근길 너무 막히죠. 아유 그동안에 시장들이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이렇게 출근길 막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그만 타세요. 지하철을 왜 타? 답답합니다.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강 수상 버스를 주력 사업으로 선포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2년 만에 18일에 첫 운항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재미 포인트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 곽수산 씨가 재미 포인트 몇 가지만 탁탁탁 짚어줄래요? 일단은요. 출퇴근 우리 시민분들 일단 출퇴근. 출근길. 그리고 출근길 자체가 출근길 핵심이야. 차 막혀. 지하철 사람 너무 많죠. 많아요. 이제는 한강으로 편하게 운행하십시오. 그렇지. 다만 여러분들 출근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렇지. 오전 11시부터 운행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출근을 왜 11시에? 내가 윤석열이야 지금? 야 윤석열 전용이잖아 그럼. 네, 출근 여유 있게 하셔야죠 최욱 씨. 여유 있게 하시고 더 여유 즐기시라고 마곡에서 출근하시죠. 마곡에서. 잠실까지. 예. 11시에 딱 합니다. 네. 잠실까지 네. 2시간 모시겠습니다. 2시간. 야 무슨 상하이로 출근하냐? 뭘 2시간이야 임마.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예. 그리고 이게 사업 추진할 때부터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모토하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목적 자체가 목적 자체가 네. 대중교통이야. 네. 그래서 그때 비판이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아이고 대중교통은 안정성이잖아.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타고 내일 아침에도 타고 모레 아침에도 타고 네. 안정성이 네. 대중교통입니다. 근데 이거는 날씨에 영향 너무 많이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때 네. 비판을 했었어요. 그때 서울시가 아니 너네는 지금 서울 시민들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태클 거냐? 이 정말 나쁜 사람들. 이건 날씨 영향 안 받는다. 라면서 추진했어요. 네. 그리고 이 한강 버스가 17일에 출항하려고 했어. 17일에 여러분 비 와서 못 해요. 네. 취소했어. 첫날부터. 비 와서 안 돼. 이거 못 떠. 취소했어. 그리고 아이고. 18일에 운행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20일에 아우 이거 비가 많이 와서 팔당댐 방류한다네요. 취소합니다. 20일에도 취소했어요. 운항 중단. 미치겠다. 이거 돈 얼마 들었어? 900. 자 이게 지금 926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연 얼마든데요 이거? 연은 운영비는 따로 있어요.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가 200억입니다. 연간 운영하는데 200. 근데 진짜? 200억 주고 연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탑승해서 버는 돈은 연간 얼마야? 50억. 그럼 150억 비네요. 적자로 가는 거죠. 잠깐만요. 네. 아니 의원님, 네. 이거 왜 못 막았어요? 갑자기 화가 저희가 비판은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여론의 도움도 좀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 의회 구성이 우리 민주당 의원이 한 3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100명 넘게가 국민의힘 의원이고 그래서 그렇죠. 뭐 서울시 의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제동을 걸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요? 차이가 엄청나네. 국회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대로 뭐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사실 이 사업 뭐 어떻게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했으니까. 이미 네. 했고 아까 이제 각 수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간 투자를 포함하면 대략 한 1,500억 쓴 사업이에요. 와, 그럼 민간 투자까지 하면. 민간까지 합시다. 굉장히 많은 돈이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대중교통이라는 고집 사실 거짓말에 가까운 거짓말이지. 고집은 이제 좀 버릴 필요가 됐다. 솔직해져라. 버릴 때가 됐다. 솔직하게 해서 차라리 좀 사업의 성격을 좀 제대로 부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항 예정 시간이 마곡에서 잠실까지 한 대략 2시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용님도 막 흥분하신 것처럼 운항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현재 담보되지 않고 있죠. 대중교통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사실 대중교통이라고 부르기 어렵거든요. 배차 간격이 1시간 반이에요. 한 번 놓치면 1시간 반이긴 해요. 아이씨.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배를 타러 가기 위해서 20분 이상 걸어야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릉이를 접근성이라는 또 배치해놨다고. 이게 있고. 근데 출근하다 다 퍼지겠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뭐 대중교통으로서 부적합하고 이런데 계속 밀어붙이다가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 봐. 그게 저도 위험하더라고요. 네. 속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맞아. 그러고 또 비와도 어떻게든 운항하려고 하고 맞아. 이러다 보면은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널리 지금 퍼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매체에서 다룬 내용을 보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유아용, 장애인용 그 안전조끼. 이 안전조끼가 들어있는 함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기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그 경사로 턱에 걸려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러면 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이거 이동식이다. 그 계단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계단이. 그리고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 그러는데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누가 치우고 누가 문을 열고 그럽니까? 그리고 전기 장비실이라고 일반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은 또 문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전에 현재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대중교통으로서 면모를 갖춰야 된다 그러고 계속 급하게 운행해라, 뭐 챙기지 말고 빨리빨리 해라, 뭐 위험해도 다녀라 이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골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거 발표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 오세훈 시장이 그때 어떤 모습을 연출했냐면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한 손에 베이글을 들고 출근길의 여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미지 정치의 폐야. 이미지 정치인데 시민들의 삶이 어떤 건지 일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세상에 어느 시민이 출근길에 여유롭게 커피 들고 베이글을 들고 출근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기는 할까 과연? 없어요. 생존이에요, 출근. 그러니까 출근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사람이 맞아. 그런 사람이 시민들의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배가 너무 뜰지도 안 뜰지도 모르는데 일단 선착장까지 걸어서라도 가고 2시간 걸려도 난 좋으니까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 우리나라에 지식인 또는 유한 계급 이런 사람들 중에 특히 지자체장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파리 지행 로망이 있어. 그 생강 생각하는 거야. 근데 기본 강이 다른 게요. 생강 상강하고 비교하면 도랑입니다. 근데 화산개수라는 게 있어요. 화산개수라는 게 물의 유량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차이인데 한강이 1대 390이야. 생강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유럽의 강들은 뭐 1대 20 그리고 또 다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유량이 늘 일상적이에요. 우리처럼 폭우가 안 와요. 서한 해양성 기후라든가 지중해성 기후는 그런 상황을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왜 지적 안 했어요? 지적했는데 말 안 듣더라고. 민주당 자체장도 때로 말 안 들어.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유럽 가면은 도시에 전부 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잖아요. 파리 인근에 제일 높은 데가 몽마르트 언덕이야. 300km 안에 89m야. 우리나라 전부 다 산악 지형이야. 자전거 타고 가다가는 허벅지 터져. 그리고 또 모 단체장은 트램을 만들겠대. 우리나라 전부 다 자동차 중심으로 도로 다 닦아놔서 거기다 트램을 어떻게 또 만들어 놔. 쓸데없는 파리 지행 드림, 유로피안 드림 이런 거 때려치우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압축적 근대화를 이룬 한국의 이 사회에 대한 이해도부터 가져야 돼요. 그럼 한강 수상버스 애초에 시작부터 하면 안 됐던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중교통이란 고집을 좀 버리고 약간 저렴한 유람선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차라리.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이제 무리하게 배를 많이 주문하고 또 선착장 다 만들고 대중교통으로 선전 다 해놨는데 과연 오세훈 시장이 고집을 꺾을지 그런 게 좀 걱정이죠. 본인 고집 하나 때문에 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쓰이고 있는 거 저 한강에 호텔 만들어 놓은 거 누가 가서 자요 거기? 맞아요.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아마 요거 그 과정에서도 문제점 지적된 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업체 선정이나 맞아요.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업체에 배에 건조를 맡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배가 정상적인 시점이 인도되지 않아서 지금은 전체 배의 일부만 운행하고 있죠. 속도도 계획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들 상당수 오늘 아침까지도 예상보다 많은 인원들이 이용했다고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기자들도 니들도 좀 그건 너무해. 너무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뭐 경험적으로 타보고 싶은 사람 뭐 이런 등등이 지금 타겠지. 딱 봐도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다수야. 첫날 운행하는 날 여러 사람들이 탔었죠. 그리고 그걸 언론들이 취재했는데
제가 커뮤니티 글을 보다가 가장 빵 터졌던 대목이 뭐냐면 그 인터뷰 언론에 인터뷰했던 한 분이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이라서 살았어. 그게 모든 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뷰였다. 그걸 인터뷰라고 썼어요, 그걸? 네, 썼어요 언론사에서. 야, 니네 예. 진짜 기자들 니네 그러지 좀 말자 좀. 아, 진짜. 오세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징 조작하는 거야. 상징 조작하는데 이제 중도표잖아요. 중도 중산층표는 이런 것들이 먹히겠구나.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린 건데 네. 지방선거 앞두고 제가 꼭 이런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쓸데없는 아이디어 내는 것보다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단체장 뽑으셔야 돼요. 우리 저기 예를 들자면 뭐 설국열차 이런 거 보면 꼬리칸과 앞칸의 공간의 차이, 계급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고 기생충 보면 밑에서부터 계단을 뛰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없애야 되고 공간의 평등성을 이해하는 단체장을 뽑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진짜 투표가 너무 중요해. 오세훈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그 자동차 전용도로 서부간선도로? 그 난리 났잖아요. 저 맨날 거기 다니거든요. 아, 그래? 진짜 화나요. 옛날보다 한 20분, 30분 늘었어요. 저. 그거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갖고 철회했죠. 철회했어요. 네, 철회했고 요즘에 보면 좀 서울시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서부간선도로도 사실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를 전제로 그와 연계하여 개선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건데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는 3년이 지연됐어요. 그러면 연계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3년 정도 시점을 뒤로 늦춰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교통량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예정됐으니까 한다. 이래놓고 욕 먹으니까 이제 처리를 한 거고. 욕을 워낙 많이 먹더라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서울시 안전관리 대상 만들어서 용산구청장한테 상을 주질 않나. 그건 폐륜이고. 모스탄을 부른다 그랬다 욕 먹으니까 처리하고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을 해제해서 다시 지내고. 네. 곳곳에서 지금 이 사람이 요즘에 시정에 관심이 있나? 뭐 이렇게 뒤죽박죽에다가 이러지?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시장 내보냈는데요. 진짜 없어요. 차라리 안 하면 나은 것 같아 그나마. 이런 쓸데없는 일 안 하면. 큰일이네 오세훈이. 근데 이거는 뭐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시켰지 오세훈이는 방법은 없네요. 내년 시장 선거에서 이제 심판해야죠. 내년에. 네. 주민 소환제가 있긴 한데 워낙 요건이 어렵고 어려워서. 까다로우니까 내년 선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 잘은 몰라서 여쭤보는데 오세훈이가 서울에서 아직도 인기가 좀 있긴 한가요? 제가 그건 잘 몰라서. 그게 예. 서울의 인구 구성비가 많이 바뀌었어요. 고령화 도시가 됐어요. 서울도. 네, 그래서 40, 50대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네. 이 보수 정당 입장에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오세훈이로? 네네.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오세훈도 지난번 대선에 나왔다가 접었잖아요. 네. 그런 뒤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아마 구체적인 이제 수치가 곧 나오겠죠. 그래서 아니, 그 그 수치를 대선-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마 포기하자마자 어떻게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 선상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 수사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다른 중요한 그 수사 대상들이 많아서 네. 잠시 연기되어 있다 이 정도는 저희는 알고 우선순위에서 있습니다. 약간 밀렸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요? 네네네. 그건 확실합니까? 그렇게 당에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선 좀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이제 차원에서 수사할 때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확보를 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지켜보시죠. 예. 네. 너무 화나 나는 오세훈이. 아니 명태균 게이트 진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싹 빠졌어. 아무렇지 아니 않게. 딱 불출마 선언하자마자 빠졌다니까. 네. 근데 공교로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희한하게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댓글- 마지막으로 네네. 한 말씀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한강버스가 잘 되면 다 민주당 덕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줬고 그 얘기를 잘 돼서 보완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게 나는 오세훈의 가장 나쁜 짓이라고 봅니다. 그런 짓이. 예. 하여튼 뭐 어찌됐든 그게 일말의 진심을 담고 있는 말이라면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나눴던 얘기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딱 지가 쓱 봤더니 야 이거 욕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덕으로 이거 잘했다. 민주당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면 민주당 너네 얼굴에 침 뱉기다. 라는 프레임을 설정을 딱 하고 들어가면 그렇죠. 이게 잔머리예요 그냥. 욕 먹어서 이슈 됐어. 띄워줘서 고마워.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댓글에는 다 최욱이 네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냐? 네가 만들지 않았냐? 오세훈 서울시장 맞는데 한몫했잖아요. 그거 다 명태균 게이트 나왔잖아 이미. 나왔잖아. 아직도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이야기 꼭 하고 싶은데요. 이 엄청나게 한국 사회에 잘못한 사람이지만 청계천, 뉴타운, 버스 중앙차로, 여의도 광장을 공원으로 바꾸고 MB 아니에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단체장은. 네. 뭐 MB 줄 서는 거예요? 못 서는 사람 줄 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MB가 잘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런 부분들도 네. 민주당 단체장들도 아. 복지 문화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과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실제로 히트작도 낼 수 있고 삶의 기본이 바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세훈이 예전에 무슨 태극기도 큰 거 뭐 하나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광장에. 그거 안 됐잖아. 그죠? 네, 하도 욕 먹으면 바로 철회하더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추진한 그래서 것 같아요. 이것도 이 대중교통 타이틀을 철회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안 되면은 뭐 시민들을 위한 뭐 관광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아 실제로 지금 서울시 입장이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나와요? 많은 분들이 한강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약간씩 출퇴근이 얼마나 전환이 좀 편해졌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죠. 네. 약간 그런 프레임으로 K 대중교통 세계 홍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한강 버스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는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 7개 한강 버스 선착장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근하냐고. 출근하냐고. 쓱 전환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